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이죠.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스닥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800포인트가 무너지고 있고 마이너스 2.4% 하락하면서 788포인트를 이렇게 좀 찍고 있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 어느 정도 선언까지 떨어질지 한번 관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편이죠. 0.16, 0.17 이렇게 보합 수준으로 약보합 수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 179개, 하락 종목 688개, 코스닥의 상승 종목 215개, 하락 종목 1097개.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코스피의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 좀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합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1095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 관망하시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실력이 좀 많이 좋으신 분들, 스캘핑이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 또 급락 나오는 부분의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수급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약간 68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과 외인이 양매도 패대기를 치면서 개인들이 다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닥 쪽에 보시면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있는데 오늘 코스닥 하락폭이 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파랗게 멍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특징 테마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뭐 해운, 키오스크, 가상화폐, 건설주, 스마트 팩토리,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좀 음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코로나19라든지 뭐 MLCC, 2차전지, LCD, LED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주말에 단연 화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시장의 화두였죠. 연일 뉴스에서 계속 보도 자료를 내주고 있고 오늘 주식장에서도 삼성 관련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관련 종목으로 아남전자, 호텔신라, 삼성 SDS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수혜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오늘 일봉 차트에서 위치나 오늘 힘의 강도, 세기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남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28% 주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주가의 탄력성이 강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2,200원짜리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지지와 저항에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매물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오늘 강한 거래량과 돈의 힘으로 뚫어주면서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오늘 거래량 8,200만 주에다가 거래대금 1,920억이나 터지면서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차트 좀 길게 보시더라도 정말 역대급 거래량으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던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주가를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이렇게 피날레처럼 종목을 좀 죽었었는데 지금 요때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게 요때는 주가의 위치가 좀 고점이었고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저점인 부근에서 삼성 이슈로 굉장히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주는 타이밍에 한번 매수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남전자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아남전자, 삼성전자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에 근접했다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요. 아남전자가 오전 중에 28%의 상승하며 상한가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른 수혜주로 삼성전자 등이 부각되자 아남전자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의 제조자, 개발, 생산, ODM이죠. 주문자 위탁 생산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남전자는 외국 AV 기업과 협업하는 오디오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삼성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남전자가 아직 상한가에는 들어가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상한가에 빨리 문을 잠그지 않았어서 뭐 오후장에도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제 2,200원까지 약간 조정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막바로 올라가면 그냥 뭐 과감히 매수하지 않고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남전자 여기 2,200원에서 2,050원짜리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남전자 기업 개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전기 전자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시가총액은 1,469억 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7,700만 주를 발행 주식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주주로 아남 쪽에서 33.45%의 대주주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칼라 및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의 제조 판매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있으며 1984년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AV 기업과 비즈니스를 통한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네, 연간 매출액은 대략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와서 네, 영업 적자를 영업 흑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놨는데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2분기에 이제 영업이 14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3, 4분기에 실적을 약간 호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하는 실적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내 유보율은 좀 많이 적네요. 부채 비율은 좀 높고 현재 사내에 돈을 벌어넣어서 곳간에 쌓아놓은 돈은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재무 상황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완전 A급 재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발행 주식수도 꾸준하고 뭐 유상증자를 한 적은 없는가 봐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PBR이 2.74로 나오는데 현재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PBR은 1배 미만으로 적용이 되어야만 저평가를 받는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냥 이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연간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굉장히 좀 저조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실적 자체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 관련 이슈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삼성 관련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의 탄력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추세를 한번 그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남전자의 추세입니다. 추세선 상단을 맞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세선 상단을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주가가 여기 이제 상승 추세 상단에 맞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상승 추세 하단에 맞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상승 추세 상단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조정을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기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매수가가 단가가 낮아야만 주가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2,200원짜리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아남전자 매수 전략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아남전자는 삼성그룹의 지배 개편에 따른 삼성전자 수혜로 인해서 아남전자가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2,200원에서 2,050원짜리까지 조정을 주는 눌림이 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되는 자리는 오늘 양봉의 고점 자리인 2,470원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잘라서 매도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28% 올라가는 양봉에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 날이나 뭐 2, 3일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이렇게 눌림을 주는 자리를 보여준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아남전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남전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역시 오늘 삼성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부진의 호텔 신라, 이재용의 삼성전자 관련주로 인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경영권의 승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배 구조 개편설이 제기되면서 호텔 신라 등에 대한 종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둔폭은 좀 낮죠. 1.9%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급등한 것으로 좀 보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호텔 신라 자체는 우리나라 면세 관련 쪽으로 유통 쪽으로 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호텔신라가 과거에 이런 변동성을 크게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대략 한 40% 주가가 올랐고 그 전에도 대략 주가가 한 5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호텔신라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유통 관련이나 면세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아주 장기 투자로 가셔야 돼요. 돈을 좀 묻어두셨다가 장기적인 투자로 가신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의 위치보다는 나중에 한 1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한다라고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여기 이제 머리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변동폭이 좀 낮고 좀 되게 늦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수익이나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결과를 보시려는 분들은 성향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장기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텔 신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의 위치가 이평선들을 다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좀 눈에 띄게 지지가 될 수 있는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 이제 75,000원 정도 부분이 되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위아래로 네, 그 캔들이 밑꼬리를 여러 번 수차례 달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4%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좀 1.9
주까지 떠지고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뭐 이번 주 내에 지켜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텔신라는 주가가 더 이상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고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추세선 하단이거든요. 추세선 하단을 강하게 깬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추세선을 깨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버티시면서 여기 109,000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무난해 보입니다. 일단 호텔신라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유통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PBR은 2.99배로 현재 주가는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약간 고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도 18.0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대주주는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 5월에 설립된 동사는 TR 부분, 호텔, 레저 부분 두 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신라 면세점은 시내, 공항, 인터넷 면세점 등 영업 채널을 통해서 향수, 화장품, 시계, 의류, 가방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어쨌든 면세점 쪽, 호텔 쪽 매출을 영위하고 있는 유통업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3조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5조 7천인데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올해 실적 굉장히 처참하죠.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나마 좀 많이 나섰는데 올해 코로나19 이슈 좀 악재가 터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300억 정도라고 하니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 실적이 둔화가 되면은 주가의 위치도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실적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적이 호전되는 것을 예상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보율도 점점 깎아먹고 있고 지금 이제 부채 비율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량주니까 삼성그룹 우량주라는 부분이 네임밸류가 좀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호텔신라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실적을 잠깐 봤고요.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 8만원 자리예요. 8만원 자리가 저항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고 그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첩첩산정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호텔신라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뚫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기 다 뚫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상승하려고 하는 하단선, 추세선 하단을 잘 보시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기 74,000원 정도에 한번 담가 볼 수 있겠습니다. 74,000원 정도에 투자를 해봤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8만원 정도에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오래오래 중장기적으로 호텔신라 끌까지 좀 오래 갈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109,000원까지 버티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호텔신라 오늘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도 이제 유통 쪽으로 탄탄한 우량주이지만 코로나19 이슈 직격탄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이제 코로나19에 관련 이슈가 좀 끝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찌라시가 나면서 주가가 좀 한 번에 튕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장기 투자가 좋아 보이고 단타로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74,200원 정도, 네, 그 자리가 좀 되겠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8,500원부터 분할 매도로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자리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오래오래 한 몇 년 동안 한 5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 이제 109,000원짜리가 머리 부근이니까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만 이 자리로 좀 매도 자리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주가의 위치가 완전 바닥 구간은 여기 43,000원인데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단 바닥 구간에서부터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나 좀 몰빵 같은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호텔 신라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삼성 SDS입니다. 대형주고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7.54%. 삼성 SDS 역시 삼성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삼성 SDS 웬만하면 제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다 건드리지 않는데 오늘 삼성 SDS가 이렇게 제가 이제 가장 여러 번 수차례 강조하는 이런 추세선, 네, 추세선 상단을 이렇게 강하게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굉장히 잘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이제 2018년부터 이 추세선 상단만 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졌죠. 오늘 거래량이 이제 90만 주 정도 터지고 거래 대금이 1660억 정도 이렇게 터졌는데 조금 양봉의 크기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도지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도지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후가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약간 약해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몰렸다가 이렇게 언덕을 맞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삼성 SDS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오늘 요 시가 자리거든요. 오늘 시가 요 184,000원. 네, 요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오늘 밑꼬리 달렸던 저가 부분 요 179,500원. 네, 179,500원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서 고가놀이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오늘 저점 자리였던 이 179,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S도 한번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삼성 계열사고 PBR은 2.4배, 펀은 18.12배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주주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뭐 삼성전자가 대주주니까 회사가 망할 일은 없어서 우량주로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985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 코스피에 상장되었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IT 서비스 부문, 물류 BPO 부문,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클라우드 ITO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IT 산업 좀 SDS에서 하는 역할이 삼성 관련 계열사로 인해서 뭐 SI 업무라든지 좀 IT 쪽에 대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매출액 어마어마하죠. 네, 13조나 되는 이렇게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보시면은 대략 뭐 9조, 뭐 10조 이렇게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뭐 8,300억 굉장히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죠. 뭐 유보율하고 뭐 부채 비율은 볼 것도 없겠고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며 안정적인 회사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ROE도 10 이상 나오는 그런 회사로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고 이렇게 봤을 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주가의 위치가 뭐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123,000원 뭐 이 자리가 이제 저점 자리였는데 역대 저점 자리에서부터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고 있어서 삼성 SDS는 뭐 워낙 탄탄하고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뭐 진짜 장기 투자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20만 원, 뭐 20만 3천, 23만 원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23만 원짜리가 보면 여기 매물대가 있고 요 상단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3만 원까지 상승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이제 맞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삼성 SDS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주가를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에 몇 퍼센트로 마감을 하는지 봐야 되고 이번 주 내에 한번 관망을 하면서 삼성 SDS의 매수 타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 SDS의 매매 전략을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로서는 아주 큰 상승을 한 부분에 보입니다.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 치고 10% 상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재무 상태가 아주 우량한 좋은 기업으로 좀 보이며 주가의 위치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고평가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는 부분이 변곡점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주가를 이번 주 내에 좀 관망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저점 자리였던 여기 17만 9,500원짜리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이 자리까지 내려올 때 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방향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세워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망하지 않는 회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로 굉장히 좀 견조한 회사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삼성 관련 이슈 종목들로 한번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과정에서도 2점 코스피는 0.2고 코스닥이 2.68 빠지면서 코스닥에서 굉장히 하락폭이 강해지고 있어서 코스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 이런 장에서는 코스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장인데요. 어려운 장일수록 너무 이제 단기적인 투자로 막 이 종목 저 종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장의 시황을 좀 보면서 자신만의 좀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서 손실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